안녕하세요. 상한오늘교회 정수은현입니다. 지난 35편까지는 모두 역경이나 8강 병증으로 이름을 붙인 병들, 예를 들어 태양중풍증, 비양허증, 신비양허증 또는 음양양허증 같은 병증들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36편부터는 결용, 심화비 등과 같이 단독적인 병명을 가진 병증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론에 논술된 태양변증 중에서 병명이 있는 병에는 결용, 장결, 그리고 심화비의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공부할 결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용은 열 또는 한의 사기가 담이나 수습과 더불어 흉격이나 완복에 결실한 것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결용 중에서 열실결용은 열사와 담수가 결합한 것이며, 다시 사기와 담수의 종류 및 병의 위치를 기준으로 대결용과 소결용의 둘로 나눕니다. 대결용증은 사열과 수음사기가 흉격이나 완복 부위 전반에 걸쳐 결실된 것이고, 소결용증은 약한 열사와 약간의 담이 심하에 결실한 증입니다. 한실결용도 문자 그대로 한사와 담수가 더불어 흉격이나 완복에 결실한 병증입니다.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한론에서는 항상 저 실자를 유형의 병리적 산물이 있는 병증에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열실 또는 한실결용은 모두 유형의 담수사기에 의한 저체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128조에서는 결용과 유사한 장결을 서로 비교하여 결용변증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묻기를 병에 결용이 있고 장결이 있는데 어떤 증상입니까? 답하기를 누르면 아프면서 촌맥이 보이고 관맥이 침이면 결용이라고 한다. 본문의 저 장결은 내장의 양기가 허약하여 어만이 내장에 응치한 것으로 이는 전기가 쇠약하고 사기는 실한 병증입니다. 결용과 장기를 비교할 때 서로 같은 것은 두 병증 모두 완복, 흉격에 동통이 있고 그 동통이 위주인 병증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으로서 결용은 사기가 성하지만 전기는 쇠약하지 않고, 장결은 사기가 성한데 전기마저 쇠약한 점입니다. 안지통은 결용의 병이 실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촌맥부 관맥침은 병인과 병기를 드러낸 것으로 결용의 실제 맥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촌맥은 외부를 보고 청맥은 내부를 살피므로 촌맥이 부인 것은 사기가 외부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청맥이 침인 것은 수음사기가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기와 내부의 수음사기가 합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용증과 유사면이 있는 심화비증과를 서로 비교해서 결용과 심화비의 병이 되는 기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131조입니다. 병이 양에서 발생했는데 도리어 공황하면 열사가 리로 들어가 결용이 된다. 병이 음에서 발생했는데 반대로 공황하면 비가 된다. 그러므로 결용이 되는 것은 너무 일찍 공황하기 때문이다. 본조에서 말한 인작비의 저 비는 심화비를 가리킵니다. 심화 곧 위안부가 거득하며 막혀 통하지 않는 창만 도색 불통의 감각이 나타나는 것으로 무형의 재반사기가 중추 운행의 기기를 옹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화를 누르면 연하고 아프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결용은 동통이 위주이므로 심화가 아프고 누르면 돌처럼 단단한데, 이것은 바로 유형의 사기가 지체되며 결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병이 양에서 발생하는 발효음과 음에서 발생하는 발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한론 7조를 공부할 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조에서의 발효양은 태양표증을 가리키고 발음은 태양표증을 제외한 기타 이증을 가리키며, 문맥상 이증 가운데서도 이허한 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효양이 반하지는
태양표증은 오히려 공허하여 사기가리로 들어가 열화하고 이것이 흉격의 담수와 결합하면 계룡을 형성하는 기전을 논술한 것이고 바로 음이 입안화지는 이 허언증을 공허하여 중기의 알선작용이 무력해지고 중초 반상반허의 기기가 불리해지며 심화비가 형성되는 기전을 말한 것입니다. 즉 본조에서는 열사가 담수와 결합하여 계룡이 형성되고 허언증을 공허하면 심화비가 형성되는 병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너 편에 걸쳐 계룡과 심화비를 연속하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열실계룡증인 대함흉증을 경병과 비교하며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131조입니다. 계룡 또한 경항이 강직하므로 유경의 정상과 유사하다. 공허하면 완화되는데 대함흉환이 마땅하다. 이 조에서는 계룡의 병위 중에서도 상부에 형성된 계룡의 편고증을 논술하였고 수열이 서로 결합하여 양기 운행기기를 막고 결실하는 바람에 상부 경맥의 기혈 운행이 불리해지며 경항구급이 출현한 병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병은 그림처럼 몸이 활처럼 구부러져 누워도 등이 닿지 않는 각궁반장 와불 착석과 이를 앙다물고 사지가 뻣뻣하며 경련하는 아관긴급 사지 추축을 특징으로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유경은 경병과 유사한데 땀이 나고 경항근맥에 구급 분리가 있는 증상입니다. 만일 땀이 없으면 간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룡증에는 본문에 묘술한 상부 경맥 기혈 분리에 의한 경항구급 이외에도 열사의 핍박으로 진액이 외출하는 한출과 동통 위주인 계룡증의 특징을 나타내는 흉격 기기 분리의 흉통과 흉중의 수혈사기가 결합한 기기형체로 나타나는 단기 및 수혈사기의 결실로 인한 우려리, 심신을 동요하여 발생하는 분조 등 4가지 특징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와 열사가 인체의 상부에서 결실한 경우 항역강, 유경상, 한출, 흉통, 단기, 분조가 발생하는 것을 본조에서는 은의의 뜻으로 묘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함흉환은 결실된 저 수혈사기를 사열 축수로 해소하고 또한 상부에 치우쳐 있는 병이므로 준약을 완만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약효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3가지 성기탕을 서로 비교해 보면 대항망초 감초의 조위성기탕은 주로 이열을 내리고 대왕지실 후박의 소성기탕은 통변을 위주로 작용하며 대항망초 지실 후박의 대성기탕은 사열과 통변을 겸하고 있습니다. 본조의 대함흉환은 감초를 뺀 조위성기탕의 대항망초를 사용한 것으로서 설열이 위주임을 알 수 있고 정육자와 행위는 흉강에 결실한 수혈을 배설하는데 이에 감수를 더하여 장도를 통해 대변과 소변으로 체외 배출하게 합니다. 이감 완공은 감미의 약물을 사용하여 약물의 적용 시간을 연장하고 작용을 온화하게 하여 준약들이 곧바로 장도로 직하하지 못하게 합니다. 본방 또한 목표하는 병수가 흉격 이상의 상부이므로 장도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감안의 약미를 선택하였는데 이때 감초를 사용하지 않고 복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8반의 약성가에 해극, 수완, 구전초 즉 해조, 대극, 감수, 완화는 모두 감추와 싸우는 상반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복밀로 대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항망초 감수와 같은 준재들의 작용이 완만하게 작동하여 장도를 통해 대소변 형태로 체외 배출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 한 번에 돈복하는 계시감초탕이나 건강부자탕은 시급히 양기를 원양하는 지법입니다. 대함흉환은 현대의 급성흉막염이나 급성폐수종 등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의 정치 개요와 함께 대함흉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함흉탕, 대소함흉탕을 포함하여 또 다른 계룡의 정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